예, 안녕하세요. 전기박사 땡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제가 뭐 했죠? 정유 기반의 축전지 관리 방법을 얘기를 했죠. 수전실에는 V12 차단기는 DC를 사용하게 되는데 DC를 사용할 때 이 축전지에 의해서 DC가 투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정전이 되면 발전기가 기동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자동으로 되지만 우리가 점검을 할 때는 뭐예요? 주간 점검을 하거나 또는 월간 점검을 하거나 분기 점검을 하거나 또는 반기 점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사람들이 다 수동으로 시험을 해봅니다. 부하 시험이든 무부하 시험이든 자동으로도 해보고 수동으로도 할 경우가 생겨요. 근데 수동으로 할 경우에 이제 이 축전지 발전기가 돌아가려면 여기 스타팅 모터가 내부 안에 있고 이 스타팅 모터를 구동시켜 주기 위해서는 DC 전압을 사용합니다. DC 전압 여기에. DC 전압이 축전지 12V짜리가 2셀 들어가요. 자, 이렇게 축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건 첫 번째는 이 수전실의 축전지는 어디 있었어요? 큐비클에 있었죠. 큐비클의 내장. 자, 큐비클에 내장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축전지가 폭발을 하더라도 큐비클 내부에 있으니까 사람한테 어떤 사고를 할 가능성은 낮다 이런 겁니다. 큐비클 내부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한테 안전적으로 보호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발전기의 축전지는 어떻게 돼요? 큐비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보호를 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없다.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전지도 제가 저번에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 마찬가지로 시간이 1년 또는 2년, 3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충전기에 의해서 전압을 부동 충전도 해주지만 2개월에서 3개월 사이로 뭐를 해줘야 돼요? 축전지 단자 전압의 전압을 균등하게 위해서 균등 충전도 해준다 그랬죠. 그렇게 균등 충전을 해준다 보면 전압을 높여줘야 되는데 전압을 높게 해주면 축전지 내부에는 어떻게 돼요? 내부에는 열이 발생되겠죠. 자, 열이 발생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부에 있는 축전지 가스가 증발을 한다는 얘기죠. 열 발생으로 인해서 가스가 증발해가요. 증발한다는 얘기 뭐야? 내부에 있던 중요수가 다 날아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중요수가 다 날아가면 내부에는 뭐만 남아요? 액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발전기 발전기 온을 누르게 되면 스타팅 모터에서 부하가 연결되니까 이 부하에 의해서 이 안에 액이 없는 상태에서 뭐예요? 축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서 아크가 발생되면 이 아크가 내부 그 가스와 혼합이 돼서 폭발을 가져온다 그랬죠. 축전지 폭발. 자, 이렇게 폭발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폭발을 가져오면 이 보호장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축전지 파편, 플라스틱 파편이 날아왔을 때 사람 인체를 가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체의 가격보다는 이런 파편이 사람 눈에 와서 맞았을 때는 실명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주위에서 축전지 폭발로 해서 실명된 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폭발 사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안전에 치명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이런 축전지 폭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전지가 있는 곳에 제어반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 축전지를 이 제어반 사람들이 온 오프 발전기를 기동 정지하는 이 제어반 반대쪽에다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쪽에다가. 왜? 바로 옆에 있으면 파편이 날아올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놓으면 발전기 반대쪽에 있으니까 파편이 사람 쪽으로 날아올 확률이 그만큼 적어들겠죠. 근데 만약에 이 축전지를 옮기려고 해도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축전지 커버, 여기에 큐비클에 내장했듯이 축전지 커버를 씌워줘야 됩니다. 그 아크릴로 축전지 커버를 씌워주기 위해서 앵글을 설치하고 거기다 아크릴로 막으면 축전지가 폭발을 하더라도 이 아크릴로 인해서 여기서 더 이상 이 사람 제어반에 있는 사람 쪽으로 파편이 날아오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 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전기박사에다 올려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치한 사례들 또는 축전지 폭발된 사례들 그런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좀 전에 이어서 판서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서 내용과 같이 발전기실 배터리 폭발 사례입니다. 폭발 사례를 보면 스타팅 모터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스타팅 모터의 구조가 아니라 시동 순서가 요 부분이 지금 그 스타팅 모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이 발전기고 발전기 그 배터리고 여기 뭐야? 푸시버튼 스위치죠. 점화 스위치.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버튼 스위치, 점화 스위치를 온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스타팅 모드로 흘러 들어가서 회전을 하게 되죠. 회전을 하면서 이 축 있는 부분, 이 축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밀려 나갑니다. 회전을 하니까. 밀려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요 계좌 요 부분이 앞으로 나오겠죠. 요렇게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면 요 기어 있는 부분하고 발전기 엔진의 플라이휠 기어하고 맞으면 발전기 엔진의 플라이휠이 같이 돌면서 이것이 회전을 하게 되면 자체 출력을 낼 때까지 요 기어가 물려 있다가 80%에서 85% 정도 회전이 되면 자동으로 분리돼 가지고 스타팅 모터는 오프 되더라도 발전기 엔진은 계속 회전하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스타팅 모터의 구조는 이렇게 알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온을 하게 되면 축전지에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데 이 축전지 내부에 그 증류수, 전해핵이 충분하게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발전기를 돌리고 정지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죠. 근데 이것이 1년, 2년 동안 유지보수를 안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부에 그 증류수하고 황산하고 묻힌 전해핵이라고 그러죠. 전해핵. 이 전해핵이 다 증발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만 남게 되죠. 그런데다가 충전이 계속 들어가면 내부에 가스가 잔류해 있는 상태고, 이 가스와 축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아크에 의해서 그것이 폭발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폭발해가지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치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는 실명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실제 그런 예가 또 많고,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사고 난 사례가 ES 타입 이런 축전지 여러분들 보셨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축전지가 파편식으로 다 날아가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서에 얘기했듯이, 판서에는 뭐야? 수전실의 정유기용 V12 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내부 큐비클이 있어서 거기서 보호를 해주지만, 이 발전기 같은 경우는 5궤에 있기 때문에 보호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수동으로 돌릴 때는 이것이 파편으로 날아오면 사람이 안전상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 사고의 발생 원인은 축전지의 전해액이 감소한대요. 왜 전해액이 감소하죠?
충전기가 항상 축전지를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충전해주는 방법에는 부동 충전하고 균등 충전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균등 충전을 하게 되면 일정 전압보다 높게 충전이 되다 보니까 열이 발생되죠. 그 열에 의해서 이 액이 가스로 증발해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발전기 주간 점검 또는 월간 점검할 때 축전지에 액이 없으면 액을 보충해 주든가 이렇게 해서 항상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걸 안 해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내부에 전극판이 노출이 되고 이 노출된 상태에서 발전기를 기동시키면 아크가 발생한다 그랬죠? 왜? 내부에 전해액이 없으니까 노출된 공간에서 아크가 발생되면 이것이 가스하고 혼합이 돼서 폭발 사고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방지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원인을 알았으니까 방지는 단단을 하죠. 기동 전에 배터리 표시창을 봐서 표시창에 보면 액이 많이 있으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전액이 없는 경우는 이게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표시창을 확인해서 없으면 증류수를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증류수를 보충해 주든가 또는 배터리를 교체해 주든가. 자, 이것이 안 되고 그래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 뭐냐면 플라스틱 커버를 설치해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안전 교육 시간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규박사 회원님께서 실제 가서 이런 커버를 설치해 준 예를 올려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여기에 보면 축전지 폭발 시 안전 대책으로 해서 제가 올린 사항인데요. 예, 안전 대책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축전지가 있는데 축전지에 위에다가 뭘 해놨어요? 요 부분이 지금 아크릴 커버예요. 여기가 아크릴 커버 여기가. 예, 요 아크릴로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축전지가 폭발하더라도 이 파편이 어떻게 돼요? 사람 인체 쪽으로 날아오지 않게끔 보호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서를 했을 때 이 아크릴도 해줄 수 없고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축전지를 이 발전기 반대쪽 요쪽으로 옮겨서 반대쪽에다가 이 축전지를 설치해도 사람의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분은 꽤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이 설치한 지가 4, 5년 됐는데 여기서 이분은 여기 앵글 값이 얼마 들어갔냐면 25,000원 들어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커버가 5,000원. 그래서 토탈 들어간 게 3만원 들어갔다 그래요. 3만원. 그러니까 많이 들어간 건 아니죠. 전체가 이게 3만원이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자를 해서 우리 사람의 안전을 그만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발전기 폭발 사례 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발전기 실의 점검 시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 침수가 됐을 경우에 환기의 문제, 또 비가 왔을 때 이럴 때 어떻게 조치를 해주고 또 점검 시 주간 점검 또는 월간 점검 시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